오셨어요? 어느 멋진 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기본, 사라의 기본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지난 영상에서는 튼튼하고 클래식한 것을 구매해 오래 사용하고 후대에도 물려준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만의 기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고쳐서 사용한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필기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만으로 40살이 되는 날입니다. 늘 그렇듯 새벽에 사라 아침밥부터 먹이고요. 저도 아침에 조금 서둘러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제가 꼭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사라 빵 조금 먹고 싶어? 사라 여기. 맛있어? 사라 몸에는 별로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진 말자. 많이 먹진 말아요 우리. 아쉬움이 남아? 여기 있네.
새벽부터 이렇게 거울을 보며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 거립니다. 화면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머리카락 뿌리 부분엔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염색을 하지 않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제 머리 색깔로 뿌리 부분을 흰머리 염색을 하면 나이보다 조금은 젊어 보일까 싶다가도 이 모델들처럼 나이가 들어도 우아한 잿빛으로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나이 들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아침에 서둘러 식사를 하고 집을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40살의 해돋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빠르게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다행히 후회는 없습니다. 성공을 할 때도, 좌절을 겪을 때에도, 또 그 좌절에서 교훈을 얻을 때에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거든요. 나의 40대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서양에서는 길조로 불리는 까마귀가 제게 말한 듯 합니다. 40에는 일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으니 비상하라고. 오랜 시간 해돋이를 보고 있자니 몸의 체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준비해온 따뜻한 꿀 유자차를 마십니다. 아직 마시기에 뜨거워 차를 식히고 있자니 차 앞유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제 50살 생일에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나의 40대를 만들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제 4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난 10대, 20대, 30대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옛 일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오늘 컨텐츠 주제에 맞게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옛 추억을 꺼내보면서 지난 삶을 추억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학생 때 썼던 연필인데요. 이렇게 모두 다 잘 보관하고 있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몽당 연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끼고 좋아했던 연필도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살 때 서울 신탁은행에서 줬던 그런 연필도 보이고요. 제가 6학년 때 좋아했던 연필, 주식회사 혜태음료, 패밀리 주스 많이 마셨었는데 거기에서 준 연필도 보이고요.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기억이 납니다. 샛도래 연필. 요 드래곤볼 연필은 6학년 때 제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세트로 썼던 연필인데 한 자루를 저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드래곤볼. 남자 친구일 것 같죠? 여자입니다. 이렇게 몽당 연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연필은요. 보니까 도라에몽 그림이 보이는데요. 주운 연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가 부러졌거나 양면으로 양쪽이 다 깎여서 쓴 연필은 주운 연필입니다. 저는 양쪽을 다 깎아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몽당 연필이 되면 여기를 쥐면 여기에 이 부분에 연필심이 묻기 때문에 저는 한쪽 면만 깎아서 썼습니다. 이렇게 몽당 연필들이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국민학교 때 학생들은 생일이 되면 집에서 파티를 열곤 했는데 그때 선물은 주로 연필이나 필통 같은 학용품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때 선물로 다 받았던 연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하나를 다 쓰면 또 새 거를 꺼내서 쓰고 할 텐데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꾸 길고 새거진 연필이 더 좋아서 자꾸 새 거를 깎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몽당 연필이 된 색연필과 그리고 채점용 연필. 초등학생 때는 이런 돌려서 풀어 쓰는 걸로 채점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 썼던 색연필들과 몽당 연필이 된 색연필들. 이 색연필 세트는 언니 오빠가 썼던 색연필 세트인데 제가 또 물려받아서 또 썼던 색연필들입니다. 미쓰비시 일본 제품으로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셨다가 사오셨던 색연필인데 그 케이스가 여기 보이네요. 이거는 훗날 산 거고 이 미쓰비시 이거는 아마 70년대에 사서 아버지께서 일본 출장 가시다 사오셔서 언니 오빠가 썼고 또 81년에 제가 태어나서 또 제가 크면서 썼던 연필이고요. 아까 요 몽당 색연필들이 얘가 원래 주인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아직 깎지 않은 새 연필들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요. 이거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줬던 연필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검정색의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껴서 안 쓰고 그대로 비닐 케이스 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때 당시 80년도니까요.
80년대까지 나왔던 차들의 이름이 이렇게 뒤에 써져 있습니다. 홍보용이죠. 이거는 뒤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서 이것도 안 쓰고 아꼈던 연필이고요.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런 무늬가 없는 연필들을 점차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국민학교 때 썼던 연필들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교 저학년 때 죄송합니다. 썼던 연필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이런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점점 이런 좀 점잖은 무난한 연필들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중학생 때는 고학년이 될수록 이런 민무늬의 연필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쭉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곰돌이 인형이 달린 제가 너무나 아껴했던 연필인데요. 요거하고 브라운색의 곰돌이가 있는 것과 두 가지 세트였는데 생일 선물로 받았던 연필인데 제가 너무나 아껴서 안 썼던 연필인데 제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언니인가 엄마가 이거를 깎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연필이 너무 많죠.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뚜껑 부분이 깨져서 이렇게 자꾸 빠지네요. 이 연필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철필통 기억나시나요? 영심이와 경태. 네가 지금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더 사내다워진다면 딴 남학생들을 안 사귀겠어 라고 써져 있네요. 영심이 만화 영화 이거 제가 즐겨보긴 했었는데요. 가격은 1,200원이고요. 90년도, 1990년도. 이게 벌써 30살이 넘었네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잘 썼던 필통인데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선물해줬던 필통입니다. 이렇게 열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6학년 때 이 연필들을 좋아했는데요. 이 연필들을 이렇게 키 순서대로 꼭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때 당시 이 연필도 같이 썼는데요. 이건 제가 4학년 때 깎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연필이라서 아직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여기 지우개들을 보관해요. 그때 당시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철필통이 이렇게 넣고 책가방에 넣고 뛰어다니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났었거든요. 부딪혀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 이 위쪽 부분에 연필심이 부딪혀서 부러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름 머리를 써서 지우개를 꼭 요 밑에다가 이렇게 대면 이게 쿠션 역할을 해서 소리가 덜 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썼던 자인데요. 이 귀퉁이 부분은 금이 가서 깨진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눈금이 살아있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자입니다. 나중에 요것도 선물을 받아서 이 자가 생겼는데요. 더 오래된 거는 요것. 제 인생의 첫 자인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자이고요. 그런데 6학년 때 아마 이걸 여기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고요. 그러면 나름 소리가 덜 났거든요. 그래도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일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명 소위 지금 똥종이라고 말하는 종이에 검은 잉크로 인쇄되어서 시험을 치곤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봤던 종이를 풀어서 쓰는 이런 색연필을 쓰곤 했습니다. 채점용 색연필인데요. 이런 채점용 색연필 하나 넣어 다녔고, 그리고 나중엔 이런 볼펜, 요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샀던 92년도 때 빨간 볼펜인데요. 뚜껑이 물론 있었지만 뚜껑이 깨져서, 완전히 깨져서 그거는 버렸고요. 이 볼펜도, 빨간색 볼펜도 하나 넣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꼭 하나 챙겼던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연필인데요. 이거는 깎지 않아도 되고 이 심만 밀어넣으면 됐던, 이게 새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이게 원래는 이 빨간색 부위에 금색 금박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뚜껑은 투명했고 끝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달려있는 거였는데, 그 뚜껑이 지금 사라졌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아껴서 안 쓰고 아끼다 아직까지 보면 심들이 새 거인, 이렇게 완전히 새 뾰족한 심들이 보입니다. 너무 아꼈던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쓰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쓴 펜, 연필, 이거를 꼭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이게끔 넣어 다녔고요. 이와 연관돼서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 떠벅이 지우개인데요.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생일 선물로 2, 3학년 때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아껴서 쓴 지우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말고는 이렇게 아직도 새 거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밀어서 쓰는 거를 되게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간간히 쓰고 있는, 아직도 쓰고 있는 지우개 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80원짜리 우표. 이때 당시 제가 아버지께 썼던 편지인데요. 91년도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님의 영향으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아 성당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성당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게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9일 기도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드림, 엄마가 앞에 있네요. 어렸을 땐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랑 더 속 얘기와 깊은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그 어버이날 전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색칠을 했던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종이가 보입니다.
짐작이 가는데요.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편지. 아버지 어머니께.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으고 착한 아이가 될게요. 아버지께서 책상 사주기로 하셨죠? 아버지 날 때 책상을 사주라고 하는 게 미안해요. 어버이날 때인데 아버지 날 때. 아버지 어머니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오빠 병원에 가시고 어머니 오빠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어버이날이 또 되려면 1년이 지나야지 돼요. 또 어버이날이면 좋겠다.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 책상 사달라고 하면서 1년 또 기다려서 어버이날이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국민학교 2학년 때 저의 편지입니다. 카네이션도 꼽아주고 난 너무 기뻐요. 책상 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카네이션도 꼽아주고 난 너무 기뻐요는 지금 봐도 제가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들러리고 책상 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가 포인트네요. 그리고 성당에서 나눠준인데 나눠준 기도하는 건데요. 그때 동안 기도하는 거 색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실 때 책상 사는 건 잊지 마세요. 수정 9장밖에 선물할 게 없어요. 미안해요. 1989년 5월 8일 이수정 올림. 여기에 이수정 그림 되어 있고. 이 어버이날 때 어머니께 드린 편지의 요점은 아버지께 드리면서 꼭 책상 사주시는 거 잊지 말라고. 아버지 책상 사주시기로 하셨죠? 책상 사주란 게 미안해요. 책상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책상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도대체 이 한 편지에 책상 얘기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오빠 책상이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책상이 없었고 작은 수납장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저도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고 언니 오빠 보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9장밖에 없어요 라는 편지에는 요건데요. 제 당시에는 이게 아주 소중하고 예쁜 종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한신아파트에 살면서 한신유치원을 다녔는데요. 한신유치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친했던 동네 친구들과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갈갈보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예쁜 종이를 이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서 서로 교환하는, 그래서 예쁜 종이를 모았던 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습관? 아니죠. hobby. 예, 취미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쁜 종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나름 그때는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돈의 가치처럼 이 9장밖에 없어요. 이게 아버지께 드리면서 어버이날 때 책상 사달라는 거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 소중한 요거 드릴게요. 대신에 책상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과도기 6학년 2학기 때부터 정도 아마 샤프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누구나 썼던 제도 샤프, 모나미 제도 샤프가 있고요. 그리고 늘 같이 썼던 샤프심, 여기 마이크로 MIT 제도용 토스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빠 거였습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선물 주셨던 샤프 세트에 같이 들어있던 그 샤프심 통인데요. 이게 원래 기존의 샤프들은 이런 식으로 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하는
했기 때문에 필통 안에 차지하는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갖고 싶어서 제가 오빠한테 달라고 해서 샤프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샤프심통을 늘 같이 썼는데요. 그 이후로는 샤프심을 다 쓰면 이 샤프심을 이 통에 다시 리필해서 계속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이 샤프심 통은 제가 샤프를 사용하는 내내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표면에 금박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뚜껑을 열면 너무 많이 정말 수십 년간 사용한 샤프심 통이라 이게 헐어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뚜껑이 벗겨지는 거예요. 샤프심 나오고 깨지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면 여기 테이프로 둘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해지라고.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썼던 게 중학생이 올라가면서 이 샤프를 구입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Zebra 일제 샤프고요. 이 손의 모양이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어 편안해서 중학생 내내 잘 썼던 샤프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 사용했던 볼펜은 꼭 이런 디자인의 볼펜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이 꺾인 부분이 깨져서 깨진 이런 볼펜도 있는데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볼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근데 검은색은 다 썼는지 없네요. 아직 남아있는 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3 때부터 고1 사이에 제가 제 용돈으로 또 구입을 했던, 이거는 그때 당시 일본 문구 용품이 조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좀 좋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6살 때, 중3 때 구입했던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방향이든지 이렇게 누를 수 있고, 베츠바루 캐릭터가 귀여워서 구입을 했는데, 결국은 아끼다가 이것도 잘 안 쓰고 이런 무난한 샤프를 더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르 베츠마루에서 이게 손에 문질러지면서 이 글자가 벗겨져서, 이 보면 하얀 색깔로 윗부분에 제가 그 액상 화이트로 제가 다시 글자를 채워서 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워지는 게 싫어서 이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했던 시기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물건을 소중하게 여겼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선물이자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큰 외삼촌께서 파커 연필 샤프와 볼펜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감격했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대학교 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그 유학하던 당시까지도 계속 사용했던 파커 샤프와 볼펜입니다. 저의 학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책임져 줬던 거고요. 그리고 문구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다 아실 만한 하이테크 파일럿 일제 이 펜인데요. 제가 이거는 색색별로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0.3으로 굉장히 얇은 펜인데요. 다른 색은 다 쓰고 이 색깔이 남아있네요. 칼은 늘 칼심을 사서
칼슘을 교체해서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제 인생의 첫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대학생이 되어서는 이런 스테인리스 자, 이걸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에 요거였고, 연필들이 있었죠. 한번 순서대로 놓아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전에 저학년 때 썼던 몽랑 연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고등학생 때 아마 또 그 큰 외삼촌께서 선물을 해주셨던 것 같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는 브랜드로 명품 펜, 나름 명품 펜이었고, 아까워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도 첫 볼펜심이 그대로고 아직도 잘 나오고 제가 가끔씩 또 사용하는 펜입니다. 그리고 제가 UBC 때 사용했던 기억은 없고 아마 이거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던 시기에 그리고 코넬에서 Human Resources Management 공부를 할 때 그때까지도 이 뒷면에는 아버지 성함이 새겨져 있는 볼펜인데요. 굉장히 묵직한데 필기감이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손에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서 제 하버드의 추억을 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 그때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여기저기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칠이 벗겨지기도 하고 기수도 많이 있고 사용감이 굉장히 있지만 그 고대냐 유학 생활이 생각나게 하는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펜입니다. 사실 그 캐나다 밴쿠버 UBC와 SFU, Simon Fraser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그리고 하버드와 코넬 대학교 모두 그때 대학생활 당시에는 필기를 랩탑, 한국으로 노트북이라고 하죠. 이 랩탑을 들고 다니면서 타이핑으로 필기를 다 대체하던 시기 때문에 솔직히 필기용품은 시험을 칠 때나 또 잠깐 메모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썼는데요. 그럴 때 자주 썼던, 그리고 좋은 글귀를 필사하면서 많이 썼던 펜입니다. 추억이 마구마구 몰려오네요. 그리고는 제가 캐나다 밴쿠버 UBC에서는 연필을 구한 적이 없고요. Simon Fraser University,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학이고요. 여기에 재학 중일 때 어디선가 나왔고요. 미국으로 이주해서 하버드에서 다닐 때 와이드너 라이브러리 지하에 가면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연필이 비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학생들이 누구나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끔 가지고 가라고 구비해 놓은 연필인데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쩌다가 학교에 아무런 필기도구를 안 가져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험이 있었다든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챙겨가면서 필기구가 너무 필요한데 긴 유학 생활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아껴 쓰는 습관이 생겼는데 분명히 집에 내가 쓰고 있는 펜이 있는데 그냥 지금 때문에 잠시 돈을 써서 펜을 사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는 이 와이드나 라이브러리로 뛰어가서 지하의 리서치 센터에 가가지고 이 연필을 2자리 정도 챙겨와가지고 필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4자루가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던 캠브리지 퍼블릭 라이브러리, 제가 하버드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서머빌이라는 그 곳에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 근처에 캠브리지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얻은 연필이 있네요. 추억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필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한데 이건 아버지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연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 유품으로서 이 연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필기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한테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사실상 공부를 하면서 많은 그 볼펜들, 이런 플라스틱 볼펜이나 이런 걸 쓰고 다 써서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이 필기구의 업그레이드가 온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사실 이 펜 이전인 것 같아요. 하버드 입학 선물로 아버지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몽블랑 펜인데요.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고요. 요 가운데 요 펜입니다. 가운데 루비가 박혀져 있어서 박혀진 볼펜인데요. 아버지께서 공부하는 동안에 잘 사용하라고 선물해 주셨지만 저는 이게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너 잘 사용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제가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문서에 사인을 할 때나 결제 서류, 재사업을 하게 되면 결제 서류를 이렇게 사인할 때 그럴 때만 가끔씩 사용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몇 번은 사용했으나 딱 그럴 때만 사용하고 있는 펜이고요. 그리고 이 2개는 아주 작은 샤프와 볼펜인데요.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사용을 해오셨고 그 양복 재킷 안에 꼭 꽂아서 어디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늘 매일 사용하셨던 몸에 늘 지니고 다녔던 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펜을 계기로
갑자기 급 그 명품 펜으로 업그레이드가 처음 온 시기고요. 그 뒤로는 그 뒤로도 이제 이걸 계기로 몽블랑을 또 쓰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만년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만년필 됐고요. 이거는 또 묵직한 샤프고요. 이거는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건 참 여성합니다. 이건 스왈로브스키로 크리스탈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볼펜인데요. 이것도 예뻐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머니의 취향이 또 고스란히 보이는 건 또 어머니께서 선물하시는 건 마찬가지로 크리스탈이 박혀 있는 잼브루스라는 그런 그 고가의 액세서리를 팔았던 거기서 아마 선물로 준 볼펜인 것 같은데 묵직합니다. 이것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새 거 그대로 아끼다 똥대고 있는 볼펜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처 사장님께 선물로 받았던 몽블랑 펜. 이게 가장 최근에 받았던 펜입니다. 볼펜이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몽당 연필과 이 명품 펜들의 우위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은 그 가치를 서로 우위를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소중하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몽땅 연필도 명품입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자원 낭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고해 있었다면 연필을 완전히 다 쓰기 전에는 새로운 연필을 깎지 않는 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샤프 또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받은 펜들이지만 후에는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샤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있는데 아직 그 기능과 쓰임을 할 수 있는 펜이 있는데 그런 자원 낭비를 하게 개념 없이 문구에 대한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넘쳐나게 됐구나 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사지 않고 있는 지금 그때 지금 이 물건들을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 써서 다 없어지고 다 고쳐서 또 쓰지만 이제 심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대체할 수 없어지면 이제 또 폐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고 해서 있는 물건을 괜히 버리거나 없애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요. 아직 이렇게 추억이 담겨 있는 거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어서 일단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그 물건이 생명을 다하면 그 기능과 쓰임을 다하면 점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좀 제게 소중한 펜이 있다면 바로 요건데요. 핑크색이 꼭 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샤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후 제가 기억하는 3, 4살 때도 아버지께서 이거를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일본 출장 가셨다가 구입하셔서 그 이후로 쭉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40년이 된 샤프입니다. 여기 파일럿 2020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2020년을 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굉장히 오래된 샤프인데요. 핸들 샤프입니다. 옆에서 눌러도 이렇게 심이 나오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샤프는 이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와 이것과 똑같은 거를 구입해서 또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것, 그리고 아까 그 몽블랑 이것, 이 샤프. 제가 태어나서 그 이후로 제가 본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샤프는 이 세 자루가 다입니다. 이 샤프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고요. 업무 관련해서는 이 샤프를 사용을 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소위 성공하신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물건을 정말 소중하게 쓰셨고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영향도 제가 받았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아버지에 비할 바 못 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기 부분이 동그랗게 아예 깨졌고 승강차트를 발라서 그걸 또 고쳐서 깨진 부분이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사용을 해오셨네요. 이 부분이 많이 긁혔고 사용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 살아 올라오려면 엄마가 자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살아 올라올 거야? 여기 물건들 있어. 조심해야 돼, 올라올 때. 그래서 이 샤프는 아버지의 유품. 할아버지 유품이야, 사라야. 우리 사라는 할아버지 못 봤지. 근데 사진으로 많이 봤지, 강아지. 우리 사라가 할아버지 사진, 영정사진으로 썼던 사진 앞에 잘 앉아있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사라 정말 예뻐해 주셨을 텐데, 그치? 그래서 이 또한 제게 정말 소중한 아버지의 펜이고요. 이게 요거고 이게 요거고 이렇게 저는 막상 뭐 명품 가방도 그렇고 이렇게 선물 받아서 뭐 명품 펜이나 이런 것도 있어도 막상 제가 들고 다니는 것은 실용적이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잃어버려도 속상하지 않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억이 학창시절과 연결된 거는 이야기하는 여자 어느 멋진 날 페이지 그리딩 영상이나 시작하는 영상을 보면 만년필로 이렇게 종이에 쓰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이고요. 이 종이에 대한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은 이것도 정말 오래된 몇십 년 묵은 파커 캘리그래피 셋이고요. 만년필 촉 너비에 따라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실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잘 쓰고 있는 펜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요. 이 종이가 이렇게 언뜻 보이시기에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하버드 대학교 건너편에 보면 하버드 북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2층에 가면 used books 섹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책, 위에는 새 책을 판매하는데 지하에는 헌책을 판매하고 있는 곳인데, 그 1층에는 새 책을 판매하는 거기에는 조그맣게 자기가 직접 1인 출판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 인쇄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책을 만들고 나면 그 짜투리 부분, 이제 책의 크기에 그 맞게 그 빈 곳을 이제 절단을 하는 기계도 있었고요. 절단하고 나면 그 나왔던 짜투리 종이 부분을 이렇게 메모지처럼 돼 있는데, 인쇄용지 종이라서 이 종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료로 가져가세요 해서 무료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계속 메모를 하고 그냥 할 일 쓰고 이렇게 하기에 참 종이가 좋아서 제가 헌책방을 자주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가져와서 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제본된 책의 두께와 또 잘린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두껍고 도톰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얄쌍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얇은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오늘은 나만의 기본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모든 물건은 소중히 다루고 고쳐서 사용한다. 그 중에 필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사라의 기본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사라의 기본 두 번째 이야기와 나만의 기본 두 번째 이야기, 모든 물건은 소중히 다루고 고쳐서 사용한다의 필기구가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